2025년 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다. 1500세대가 잠든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서 유일하게 불을 밝힌 곳은 정문 옆 작은 경비실 뿐이었다. 경비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강철민, 68살. 10년째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그의 손은 펜을 쥐고 있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글씨를 쓸 때만큼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2025년 1월 6일, 서준이가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날이다. 그가 쓰는 공책은 평범한 대학 노트가 아니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페이지마다 시간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1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일기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성장을 기록한 아주 특별한 관찰 일지였다. 강철민은 공책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2015년 3월 2일자 기록이 나타났다. 오늘 백일동 502호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다. 젊은 부부와 7살 남자아이. 아이 이름은 서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더니 나를 보고 깊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맑은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그런 인사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그날 이후 강철민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서준이가 유치원 버스를 타는 시간, 강철민은 자연스럽게 정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노란색 가방을 맨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타나면 그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2015년 4월 15일, 서준이가 오늘은 울면서 버스에 올랐다.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했다. 엄마가 달래도 소용없었다. 버스가 떠날 때까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있더라.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이가 조금 웃는 것 같았다. 공책을 넘기는 강철민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1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지금은 키가 180cm가 넘는 청년이 되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오늘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 강철민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백일동 502호의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서준이와 그의 부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합격 발표는 오전 10시. 아직 5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다. 강철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 가장 깊은 곳에 흰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권 지폐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강철민의 월급은 20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7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난 3년간 주말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경비 일을 마친 뒤 곧장 편의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주말엔 좀 쉬셔야죠.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은 평일에 자면 되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다. 60이 넘은 나이에 밤새 일하고 낮에 또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허리는 늘 쑤셨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서준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할 선물을 준비해야 했으니까. 새벽 5시. 강철민은 다시 공책을 펼쳤다. 10년이 흘렀다. 7살 꼬마가 17살 청년이 되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된다.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도 친척도 그 어떤 관계도 아니다. 그저 아파트 경비일 뿐이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준이에게 첫 월급 받을 때까지 강철민 올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철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경비실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었다. 10년을 기다린 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서준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날. 101동 502호의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강철민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집에서 서준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합격을 기원하고 있을까? 제발 합격하길. 강철민은 작게 속삭였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새벽 경비실의 작은 기도였다. 2015년 3월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서울의 봄은 아직 쌀쌀했지만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강철민이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분주한 아침의 풍경. 강철민은 정문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60살에 시작한 경비 일은 생각보다 고됐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파트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싫지 않았다. 오전 7시 30분, 101동 쪽에서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천천히 들어왔다. 강철민은 차량 출입을 위해 자동문을 열었다.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철민은 고개를 돌렸다. 노란 가방을 맨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래. 안녕. 강철민은 당황스러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다. 경비 일을 한 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아이를 처음 봤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경비원을 그냥 지나쳤고 어떤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서준아, 버스 타야지. 아이의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치원 버스로 향했다. 버스 문 앞에서 한 번 더 강철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강철민은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공책 한 권을 샀다. 편의점에서 파는 평범한 대학 노트였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을 적었다. 2015년 3월 2일, 101동 502호의 서준이, 7살. 오늘 처음 인사를 나눴다. 왜 이런 기록을 시작했을까? 강철민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감정을 기억하고 싶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소박한 기쁨을. 그 다음 날도 서준이는 매일 아침 인사를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리고 강철민도 매일 저녁 공책에 한 줄씩 기록을 남겼다. 2015년 3월 10일, 비가 왔다. 서준이가 노란 우산을 쓰고 나타났다. 오늘도 인사를 했다. 2015년 3월 25일, 서준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래도 인사는 했다. 2015년 4월 7일, 서준이 엄마가 내게 커피를 건넸다. 항상 우리 애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뭘 잘해준 게 없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서준이와 강철민의 아침 인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강철민은 매일 아침 7시 20분쯤 되면 자연스럽게 101동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서준이가 나타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이가 울면서 내려왔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서준아,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거 준비하셨대. 엄마가 달래도 소용없었다.
서준이는 계속 울었다. 강철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가가 달래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경비원일 뿐이었으니까.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다. 서준이는 여전히 울면서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철민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서준이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발견했다. 아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공책에 이렇게 적었다. 2015년 4월 15일. 서준이가 오늘 많이 울었다. 유치원 가기 싫어하더라. 나도 어릴 때 그랬지. 엄마 손잡고 집에 있고 싶었지. 아이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름이 왔다. 서준이는 이제 유치원 버스에 익숙해졌고 아침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강철민도 익숙해졌다. 서준이 없는 아침은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2015년 7월 3일. 오늘 서준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했다. 7살이 되었다며 좋아했다. 사실 이미 7살인데 말이다. 아이들의 시간은 어른들과 다르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다. 서준이는 이제 긴 옷을 입고 나타났다. 2015년 10월 12일. 서준이가 운동회를 했다고 한다. 달리기에서 1등 했다며 자랑했다. 할아버지도 보러 오실 걸 그랬어요. 아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나는 초대받은 적이 없는데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서준이는 신이 나서 눈을 맞으며 걸어왔다. 강철민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마음속 깊이 전해졌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준이가 내게 작은 선물을 줬다. 장갑이었다. 할아버지 손이 빨개서요. 아이가 말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받는 선물일까. 손뜨개 장갑이었다. 아마 엄마가 만들어주신 것 같았다. 오늘 밤은 이 장갑을 끼고 잘 것이다. 그날 강철민은 공책을 덮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전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 아들도 지금쯤 30이 넘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서준이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났다. 만약 함께 살았다면 자신도 이렇게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을까. 매일 아침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새해가 밝았다. 서준이는 어느새 유치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었다. 강철민은 공책에 적었다. 2016년 2월 28일 서준이의 유치원 마지막 날. 아이가 졸업 사진을 보여줬다. 학사모를 쓴 모습이 어쩐지 어색하면서도 대견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형아 돼요. 서준이가 말했다. 그래, 이제 초등학생이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다. 2016년 3월 서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01동 502호 앞에는 이제 유치원 버스 대신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섰다. 서준이는 빨간 운동복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나타났다. 여전히 강철민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강철민도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언젠가는 서준이도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서준이는 달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어도
아이는 매일 아침 강철민에게 인사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2016년 9월 5일 서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받아쓰기 100점. 아이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줬다.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강철민은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초콜릿 하나를 샀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에게 조용히 건넸다. 상 받은 거 축하해. 서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는 초콜릿을 꼭 쥐고 통학버스에 올랐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1,500원짜리 초콜릿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계절이 바뀌었다. 서준이는 3학년이 되었다.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고 키도 부쩍 자랐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매일 아침에 인사. 2017년 5월 12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일주일. 서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통학버스를 탔다. 엄마가 회사 출근 시간이 빨라졌다고 한다. 아이가 혼자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왠지 쓸쓸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통학버스가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강철민은 서준이를 보지 못하는 아침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오전 내내 백일동 쪽을 무심코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던 날 서준이가 나타났다. 키가 또 자란 것 같았다. 아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방학 잘 보내셨어요? 그래, 너도? 네,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시골이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서준이는 신나게 방학 이야기를 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순수한 기쁨이 좋았다. 4학년이 되었다. 서준이는 이제 책임감 있는 학급 반장이 되었다고 했다. 강철민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공책에 기록을 남겼다. 2018년 3월 5일 서준이가 4학년 반장이 되었다.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모두에게 친절한 반장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저 경비일 뿐인데 아이에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해 가을 강철민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경비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을 삐끗해서 며칠간 깁스를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가 그의 손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 이거 괜찮아. 조금 삐끗했을 뿐이야. 하지만 서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서준이가 경비실로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요. 제가 그렸어요. 빨리 나으시라고요. 그것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었다. 무지개와 꽃,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 아마 강철민을 그린 것 같았다. 옆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서준이가. 강철민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겨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넸다. 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그 그림을 경비실 벽에 붙였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다. 2018년 10월 23일 서준이가 내게 그림을 그려줬다. 빨리 낫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 그림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5학년이 되었다. 서준이는 이제 목소리 변성기가 시작되었고 얼굴에는 여드름도 하나둘 올라왔다.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강철민은 그 변화를 하나하나 공책에 기록했다. 2019년 4월 10일 서준이의 목소리가 변하고 있다. 이제 완전히 아이 목소리는 아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2019년 6월 3일
오늘 서준이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고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신나게 이야기하더라. 청소년의 에너지는 대단하다. 6학년. 서준이의 초등학교 마지막 해였다. 아이는 이제 강철민의 어깨 높이까지 자랐다. 목소리도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매일 아침의 인사. 2020년 2월 14일. 서준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아이가 졸업 앨범을 보여줬다. 교복 입은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할아버지, 저 이제 중학생 돼요. 말했다. 벌써 중학생이라니. 내가 처음 서준이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강철민은 그날 저녁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 사진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낡고 발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서준이를 보면 자꾸 그 아들이 생각났다. 만약 함께 살았다면 이렇게 아이의 매일을 지켜볼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6년. 아이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강철민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다. 서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서준이의 할아버지도 아니다. 우리는 혈연도 아무 관계도 없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이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마음일까?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뒤덮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아이들은 집에 머물러야 했다. 서준이도 마찬가지였다. 통학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강철민은 서준이를 매일 볼 수 없게 되었다. 경비실은 텅 빈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들리던 할아버지 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강철민은 공책에 적을 내용도 줄어들었다. 2020년 4월 5일. 오늘도 서준이를 보지 못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있는 모양이다. 창문 너머로 502호를 바라본다. 불은 켜져 있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2달이 지났다. 학교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일주일에 이틀만 등교하는 시스템이었다. 서준이가 다시 나타났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만 봐도 그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건강했니?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응,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강철민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서준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다. 키가 더 자랐고 목소리도 완전히 변했다. 이제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서준이의 일상도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중학생이 된 서준이는 학원과 과외로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래도 아침에 나갈 때는 항상 강철민에게 인사했다. 2020년 9월 17일. 서준이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중학교 생활이 힘든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도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강철민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강철민은 경비실에서 우산을 챙기며 밖을 내다봤다. 그때 한 학생이 비를 맞으며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서준이었다. 서준아, 우산 없니? 강철민은 급히 우산을 들고 나갔다. 서준이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감기 걸리겠다. 이거 쓰고 가. 강철민은 자신의 우산을 서준이에게 건넸다. 서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돌려드릴게요. 서준이가 집으로 향했다.
강철민은 경비실로 돌아왔다. 자신은 비에 젖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2020년 11월 3일. 비 오는 날 서준이에게 우산을 빌려줬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우산과 함께 따뜻한 빵 하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말했다. 감사는 내가 해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서준이는 이제 강철민보다 키가 컸다. 목소리도 완전히 어른 같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인사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20일. 서준이가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한다. 반에서 3등이라며 좋아했다. 대견하다. 하지만 오늘 아이 얼굴에 멍이 있었다. 물어보니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했다. 그냥 그런가. 며칠 후 강철민은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서준이 엄마를 만났다. 경비님, 항상 우리 서준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서준이가 워낙 착해서요. 요즘 애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요.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강철민의 마음에 걸렸다. 그날 저녁, 그는 공책에 적었다. 2021년 5월 25일. 서준이 엄마 말로는 아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한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이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준아, 괜찮니? 강철민이 물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말해. 알겠지? 서준이는 잠시 강철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그날 오후, 강철민은 아파트 입구에서 한 무리의 중학생들을 봤다. 서준이와 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밀치며 놀고 있었다. 강철민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하지만 그 중 한 학생의 말이 귓가에 들렸다. 야, 서준이 그 새끼 또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강철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학생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혼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강철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비실로 돌아왔다. 며칠 후 강철민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오후 5시쯤 서준이가 3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서준이를 밀치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철민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다. 서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준아, 괜찮니?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강철민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자신은 그저 경비원일 뿐이었다.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힘도 권한도 없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서준이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다. 학교에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상황은 나아진 것 같았다. 서준이가 다시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강철민에게 인사할 때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안 힘들지? 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강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책에 적었다.
2021년 6월 10일, 서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목격하고 엄마에게 알렸다. 학교에서 해결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그때 보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이 모르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 사건 이후 강철민과 서준이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서준이는 가끔 학교 이야기를 해줬고 강철민은 묵묵히 들어줬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다. 2022년 3월, 서준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검은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 강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새삼 느꼈다. 유치원에 다니던 7살 꼬마가 어느새 16살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서준이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다. 학교와 학원, 자습까지. 그래도 아침에 나갈 때는 여전히 강철민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짧은 대화였지만 이 아침 인사가 강철민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서준이 없는 아침은 여전히 허전했다. 2022년 4월 8일, 서준이가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한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아이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다. 16살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여름이 왔다. 서준이는 방학에도 학원에 다녔다. 강철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준이가 오가는 모습을 봤다. 아이는 점점 지쳐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강철민은 경비실 앞에서 서준이를 우연히 만났다. 아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준아, 왜 여기 있니? 아, 할아버지. 그냥 잠깐 쉬고 있어요. 강철민은 서준이 옆에 앉았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여름밤이었다. 힘들지?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뭐가 제일 힘들어? 공부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꿈이 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다. 강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너 나이 때 그랬어. 뭘 하고 싶은지 몰랐지.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 꿈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응.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그게 꿈이야. 나한테는 너 같은 아이들이 아침마다 인사해주는 게 일어날 이유였어. 그게 내 꿈이었던 것 같아. 서준이는 강철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꿈이 저였어요?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강철민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니. 기분이 좋네요. 그날 저녁, 강철민은 공책에 적었다. 2022년 7월 15일, 서준이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별 위로도 못 해줬다. 하지만 아이가 웃어줘서 다행이었다. 서준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 2학년이 되었다. 서준이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심한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강철민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봤다. 2023년 3월 20일, 서준이가 2학년이 되었다. 수능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 아이가 많이 불안해 보인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무렵 강철민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주말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경비 일을 마치고 곧장 편의점으로 향했다. 몸은 힘들었다. 65살의 나이에 밤새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서준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할 선물을 준비하는 것. 2023년 6월 1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 벌써 30만 원을 모았다. 목표는 100만 원. 서준이가 대학 합격하면 용돈으로 주고 싶다. 격려의 의미로.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서준이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다. 강철민은 매일 아침 서준이를 보며 속으로 응원했다. 수능 날이 다가왔다. 전날 저녁 서준이가 경비실로 찾아왔다. 할아버지, 내일이 수능이에요. 그래, 알고 있어. 긴장되지? 네, 많이요. 서준이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강철민은 서랍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서준이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초콜릿이었다. 이거 먹고 힘내. 넌 잘할 수 있어. 서준이는 초콜릿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준이는 깊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수능 날, 강철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7시, 서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7시 30분, 서준이가 교복을 입고 나타났다. 강철민은 경비실 밖으로 나가 서준이를 기다렸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강철민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서준아, 제발 잘 보고 와. 서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강철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잘 보고 올게요. 서준이가 시험장으로 향했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경비실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다. 2023년 11월 16일, 수능 날. 서준이가 시험을 보러 갔다. 10년을 지켜본 아이가 인생의 큰 고비를 넘는 날이다. 제발, 제발 잘 보길. 이 늙은이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날 하루 종일 강철민은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 40분. 그 시간이 되자 강철민은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 6시쯤 서준이가 돌아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다녀왔니? 어땠어? 잘 봤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긴장 안 하고 잘 봤어요.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강철민도 따라 웃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강철민은 공책에 이렇게 적었다. 서준이가 수능을 무사히 마쳤다. 아이가 웃으며 돌아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제 합격 발표만 남았다.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2023년 겨울,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서준이도, 서준이 부모님도, 그리고 강철민도 모두 초조하게 기다렸다. 강철민은 매일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목표액인 100만 원까지 이제 10만 원만 더 모으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새 일하고 낮에 또 일하는 생활이 석 달째 이어지자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편의점 사장이 급히 달려왔다.
강철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사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철민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12월 중순, 마침내 강철민은 1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그중 10만 원만 서준이에게 주기로 했다. 나머지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남겨두기로 했다. 언젠가 서준이에게 더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몰랐으니까. 강철민은 흰색 봉투에 10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넣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서준아, 합격을 축하한다. 10년 동안 내가 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유치원생이던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 돈은 많지 않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전부야. 첫 월급 받을 때까지 쓰렴. 힘들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와.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강철민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서준이에게 첫 월급 받을 때까지라고 적었다. 강철민은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합격 발표 날까지 잘 보관해야 했다. 2024년 1월 초. 드디어 대학 합격 발표 날이 왔다. 강철민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 그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10시가 되었다. 강철민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101동 502호를 바라봤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서준이와 부모님이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강철민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제발 합격했기를. 제발. 그때였다. 502호의 문이 열리고 서준이가 뛰쳐나왔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내려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강철민은 급히 경비실 밖으로 나갔다. 서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서준이는 강철민의 손을 꼭 잡았다. 강철민도 눈물이 났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정말 합격했니? 네, 제일 가고 싶던 대학교에 붙었어요. 강철민은 서준이의 손을 꼭 쥐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 서준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강철민은 경비실로 들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서준이에게 건넸다. 서준아, 이거 뭐예요? 서준이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겉면의 문구를 읽고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열어봐.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10만 원권 지폐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준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읽다가 눈물이 터졌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합격 축하 선물이야. 많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서준이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강철민도 함께 울었다. 경비실 안.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서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아, 그냥 조금씩 모았어. 거짓말. 할아버지 월급이 얼마인데. 서준이는 똑똑한 아이였다. 강철민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야간 아르바이트 하신 거예요?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다. 서준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도 아닌데. 강철민은 서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자가 아니어서 뭐, 10년을 함께 했는데, 그게 가족 아니겠니? 서준이는 강철민을 꼭 안았다. 강철민도 서준이를 안았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공책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2024년 1월 5일, 서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아이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서준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고마운 건 나다. 10년 동안 내 삶에 기쁨을 준 건 서준이니까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서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나는 그저 여기서 응원할 뿐이다. 2024년 봄, 강철민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인력을 재편한다는 통보였다. 예산 문제로 경비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철민은 70세를 앞둔 나이였고 자연스럽게 은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강 경비님,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강철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10년을 일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무엇보다 서준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경비실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준이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합격까지 한 아이의 성장을 온전히 담은 일기였다. 이 공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철민은 고민했다. 서준이에게 주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 10년간의 관찰 일기가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강철민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공책은 경비실 서랍에 남겨두기로 했다. 언젠가 서준이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3월 말, 강철민은 서준이에게 은퇴 소식을 알렸다. 오전 등교 시간, 서준이가 학교로 가려는 참이었다. 서준아, 잠깐.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음 주에 여기 그만두게 됐어. 서준이의 표정이 굳었다. 네, 왜요? 아파트에서 경비를 줄인대. 할아버지가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고향에 내려가 있을까 해. 동생네가 시골에 있거든. 서준이는 말없이 강철민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응,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왜 미안하세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철민은 서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준아, 너 이제 대학생 되면 바쁠 거야. 할아버지 같은 늙은이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서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준아, 고맙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해줘서.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 할아버지, 잘 지내. 대학 가서도 착하게 살고.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경비실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 4월 첫째 주, 강철민의 마지막 근무일이 왔다. 그는 경비실을 정리하며 10년간의 추억을 되새겼다. 작은 경비실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는 행복했다. 서준이라는 아이를 지켜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까. 정리를 마치고 강철민은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공책을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올려놓았다. 이 공책은 101동 502호 서준이의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 이 공책이 서준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저녁이 되었다. 강철민은 경비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1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공간과의 이별이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서준이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서준아? 할아버지, 이거. 서준이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강철민은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니? 할아버지 드리는 선물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든 시간을 보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강철민은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맙다, 서준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강철민은 서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잘 지내.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되고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꼭요.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그날 밤 강철민은 새로운 곳으로 떠났다. 동생이 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강철민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남아 있었다. 서준이가 있는 그곳에 2029년 가을 서준이는 22살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째였다. 삶은 바빴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 오래된 아파트는 여전히 서준이의 집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준이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다가 문득 옛 경비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경비실은 리모델링되어 지금은 택배 보관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준이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다. 5년 전 강철민 할아버지가 있던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떠난 후 연락이 없었다. 서준이도 바쁜 대학 생활에 밀려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현재 경비를 서는 젊은 직원에게 서준이가 말을 걸었다. 네. 그 혹시 5년 전에 여기 계셨던 강철민 경비님 연락처 아세요? 아, 강 경비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서준이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전 직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데 관리소장이 말했다. 그런데 강 경비님이 떠나실 때 경비실에 뭔가를 남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말요? 서준이는 경비실로 돌아갔다. 현재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낡은 서랍을 열어봤다.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 위에 작은 메모지가 올려져 있었다. 이 공책은 101동 502호 서준이의 것입니다. 서준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5년 3월 2일 101동 502호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다. 젊은 부부와 7살 남자아이. 아이 이름은 서준. 서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기록이었다. 강철민 할아버지가 10년간 써온 관찰 일기였다. 서준이는 공책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유치원 시절의 기록이 나왔다. 매일 아침 인사했던 일, 울면서 유치원 버스에 탔던 날, 생일을 축하받았던 순간.
서준이는 기억나는 것도 있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의 기록으로 넘어갔다. 상장을 받았던 날, 다쳤던 날, 혼자 통학버스를 탔던 날, 모든 순간이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017년 5월 12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일주일, 서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통학버스를 탔다. 엄마가 회사 출근 시간이 빨라졌다고 한다. 아이가 혼자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왠지 쓸쓸했다. 서준이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을 기억했다. 엄마가 더 이상 배웅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서운했던 마음.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중학교 시절의 기록, 괴롭힘을 당했던 날의 기록을 보고 서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2021년 6월 10일, 서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목격하고 엄마에게 알렸다. 학교에서 해결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그때 보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준이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록, 수능을 준비하던 시기, 힘들어하던 자신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3년 6월 1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 벌써 30만 원을 모았다. 목표는 100만 원. 서준이가 대학 합격하면 용돈으로 주고 싶다. 서준이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그 돈을 모은 이유,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서준이는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이 공책을 발견한 걸까? 5년이나 지나서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건강하실까? 서준이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1월 5일, 서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아이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서준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고마운 건 나다. 10년 동안 내 삶에 기쁨을 준 건 서준이니까. 서준이는 공책을 꼭 안았다. 10년간의 사랑이 담긴 이 작은 공책.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그날 밤, 서준이는 공책을 읽고 또 읽었다. 밤을 새워 10년간의 기록을 모두 읽었다. 해가 뜰 무렵, 서준이는 결심했다.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서준이는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갔다. 간곡히 부탁했다. 강철민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준이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개인정보라 직접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제가 강경비님께 연락해 볼게요. 서준이 씨가 찾는다고 전하면 할아버지가 연락하실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준이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기다렸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서준이는 불안했다. 혹시 할아버지가 이미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준이. 익숙한 목소리였다. 5년 만에 듣는 강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 서준이는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 맞으세요? 그래. 나야. 관리소장한테 연락받았어. 나를 찾는다고. 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가도 돼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오렴. 주소 알려줄게. 서준이는 주소를 받아 적고 곧장 집을 나섰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차로 1시간 반이 걸렸다. 서준이는 공책을 가방에 넣고 출발했다. 저녁 7시. 서준이는 할아버지가 사는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서준이는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예요. 문이 열렸다. 강철민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도 더 굽은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준아. 할아버지. 서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도 서준이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들어오렴. 집 안은 작고 소박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차 한잔 할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서준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요. 공책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情이 변했다. 아, 그걸 찾았구나. 네, 경비실 서랍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너한테 부담 줄까봐 그냥 남겨뒀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서준이는 공책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 공책 다 읽었어요. 10년 동안의 기록을 전부요. 그리고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나는 별로 해준 게 없어. 그냥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셨어요. 서준이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보세요. 제가 괴롭힘 당했을 때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요. 10만 원을 모으시려고 65살 나이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 할아버지. 서준이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다. 5년간 쌓인 그리움과 감사가 눈물로 흘러나왔다. 한참 후 마음을 진정한 서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직장 다녀요. 첫 월급도 받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봉투에 첫 월급 받을 때까지라고 쓰셨잖아요. 서준이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다. 이거요. 제 첫 월급에서 10만 원이에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쓰라고 준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첫 월급 받을 때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받았으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서준이는 돈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할아버지는 돈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서준아.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그리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5년간 있었던 일들, 대학 생활, 첫 직장 이야기. 할아버지는 서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좋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리 아니에요. 할아버지 보러 오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걸요. 밤이 깊어졌다. 서준이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집을 나서려는 서준이를 할아버지가 불렀다. 서준아. 네.
너를 알게 돼서 정말 행복했어. 10년 동안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어. 서준이는 다시 할아버지를 안았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는 공책을 다시 펼쳤다. 10년간의 기록을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 강철민 할아버지와 자신은 혈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10년간 함께한 시간이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다. 매일 아침에 인사, 작은 관심, 은밀한 돌봄.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고, 진짜 가족이었다. 그 후로 서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몇 주 후부터는 부모님도 함께 갔다. 서준이 부모님은 강철민 할아버지가 10년간 아들을 지켜봐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경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준이를 이렇게 아껴주셔서. 서준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철민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서준이 덕분에 행복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서준이 가족과 강철민 할아버지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할아버지 생신에는 케이크를 준비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한 해가 지났다. 서준이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연인도 생겼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서준이의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받던 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아버지 기쁘다. 할아버지, 나중에 결혼하면 줄에 서주세요. 하하,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2해가 지났다. 서준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부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줄에는 할아버지가 서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할아버지니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준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하마. 결혼식 날이 왔다. 서준이는 순백의 턱시도를,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강철민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신랑 신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신랑 서준이의 할아버지입니다. 하객들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서준이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입니다. 아이가 7살 때였죠. 저는 아파트 경비였고 서준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인사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저는 서준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되기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준이는 제게 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서준이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훌륭한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준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서준이를 바라봤다. 서준아,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난 15년 동안 너를 알게 돼서 행복했어. 이제 내 가정을 잘 꾸려가거라. 할아버지는 항상 응원할게.
서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신부도 함께 눈물을 닦았다. 신랑 신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주례가 끝나고 식장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다. 식이 끝난 후 서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축하한다. 서준아, 행복하게 살아. 3년이 흘렀다. 서준이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서준이는 아기를 안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철민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이름을. 네.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요. 할아버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철민아,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할게. 내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다. 강철민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준이는 여전히 매주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이제는 아들 철민이도 함께 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5살 철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철민이를 안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철민이 오늘도 왔구나. 서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의 대물림이구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아, 나 이제 많이 늙었어.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사람은 다 가는 거야. 하지만 서준아,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저희도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서준아, 약속해줘. 철민이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한 거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민이가 물었다. 아빠, 강철민 할아버지는 우리 진짜 할아버지 아니야?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철민아,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연결된 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강철민 할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가족이야. 그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서준이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 철민이. 넌 분명 그럴 수 있어. 달빛이 차창을 비추고 있었다. 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 전, 7살 아이가 경비 할아버지에게 건넨 인사 하나. 그 작은 인사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자라났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의 관심과 진심 어린 돌봄으로. 강철민 할아버지와 서준이가 증명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준이에게서 철민이에게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영원히.